네, 최종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넓은 권한에 의한 강한 영향력을 가진 관계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그 폐해가 많고 헌법 질서의 침해 정도가 광범위합니다.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나 징계가 곤란하므로 그 공직자가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은 사실상 탄핵 절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원장은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헌법에 하여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의 공정성을 저버리고 임명공자를 위한 편향된 감사원 업무를 실행할 경우에 그 폐해는 실로 가늠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닌 피청구인에 대해서 국회가 다수결에 의해 탄핵 소추를 해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구하게 된 것은 결국 피청구인이 헌법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의무를 가벼이 여기고 심지어는 직권남용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헌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께서 잘 아시다시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무상 독립지위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피청구인의 국회 발언이나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령 개정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및 기관에 대한 표적 감사 내용입니다. 이 감사에 있어서는 동기와 목적, 방법, 과정 그리고 발표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법 사유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실 관저회전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등을 포함한 주요 감사사에 있어서의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국회 법사위에 정당한 자료 요청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직원감정법 2조나 그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형사적 처벌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은 국회 법사위 회의나 국정감사 자리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반복해서 발언하셨습니다. 이런 피청구인의 발언은 감사원의 지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편파 감사나 유혹 감사 등은 피청구인이 감사원을 정치적 동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청구인의 발언이나 증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와 감사원의 독립성을 천명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원래 감사원법상으로는 국무총리에게 직무감찰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원법 24조에 의하여 선택적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만약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게 되면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의 지위나 영향력 그리고 그 청구권의 남용 가능성이 비추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내부 훈련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도 직무감찰 사항에 관한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였고 그에 대한 상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감사원법에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였다가 내부 감사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서 감사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국무총리에게 직무감찰 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원 의혹 감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정의원 전 국방안보실장 등 전 정권 공직자 4명을 표적 감사한 후에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요청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된 공익감사 청구사항 주로 환경영향 평가의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에서 벗어나 감사 범위와 기관을 확대한 다음에 업무 관련자들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감사 내용이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동들은 헌법 7조와 감사원법 2조 외에 헌법 제100조와 감사원법 23조,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구정권 하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임기가 남아있는 전현희 당시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지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하였습니다.
이런 감사는 권익위에 대한 기관 감사가 불과 1년 전에 있었음에도 고위 관계자의 제보 이 부분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제보를 핑계로 1년 만에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것이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기관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전 예고라든지 감사 대상이나 사항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 과정에서도 권익위 직원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하여 반복 질문도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감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복무에 관한 유권 해석과 보도자료 발표와 관련하여 형사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권한 없이 주심감사위원회 열람을 제안한 후에 주심감사위원회 동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위법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조은석 주심감사위원회 열람 및 결재를 막고 주심감사위원회 열람이나 수정 의견의 반영 없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특별조사국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다시 재심의하라고 결정하면서 주심위였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배제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헌법 7조와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감사원법 27조 1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을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의 무고죄나 공전자 기록 변작죄에도 해당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수추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실 및 관저이전 감사와 관련하여 이는 참여연대 국민감사 청구로 인해서 게시된 것인데 국민감사 청구위원회 보고한 회의자료 및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실제로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 감사 도중에 무속인 개입 의혹과 시공사 선정 과정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다른 감사에 비추어 비교했을 때 디지털 포렌식 같은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그 필요성도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7조와 감사원법 2조, 국가보안법 56조, 헌법 227조에 해당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 감사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그 보도자료 내에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잘못도 있습니다.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13조 1항, 감사원법 35조, 형법 제123조에 해당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서는 피청구인은 애초 2023년도 업무 계획에는 감사 계획 대상으로 하였다가 2023년 2월 1일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제 삼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의 확산 방지를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56조, 형법 제 227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하여 비록 위 감사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감사원장 이후에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감사원장의 과오를 시정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전 감사원장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면서 대법원 선고 과정에서 처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에 대해서도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위법한 감사 결과를 계속 유지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56조와 형법 123조, 1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중앙선거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것이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므로 법률적으로는 감사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 구성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100조와 감사원법 제2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추사인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대통령실 및 관저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제출을 여러 차례 걸쳐서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잘못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가 성립하거나 국회직원감정법 약칭입니다. 제2조, 제4조 1항, 제12조 1항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재판관께서 피청구인에 대한 여러 탄핵 수사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떼내서 보면 이것만 가지고 과연 피청구인을 감사원장직에서 파면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거나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발음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감사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그 헌법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무시나 외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은 감사원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인명공제에 대한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개별적인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주저함이나 고민 없이 반복하게 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하는 개별적인 위헌, 위법 행위가 분리해서 하나하나를 평가한다면 그 각각은 혹시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를 합쳐서 큰 덩어리로 보면 결국 피청구인이 행한 개별적인 위헌, 위법 행위는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감사원장 지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이유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된 시각과 편견을 가진 피청구인이 더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추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 개인에 대한 품성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의 경력과 양력을 보면 40년 가까이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였다는 점을 청구인 측에서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해서 감사원장직에서 파면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인성과 품성, 오랜 기간 동안의 국가에 대한 열정과 공로를 탓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다만 어느 헌법기관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무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시어 재판부께서는 청구인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